평양 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 철도와 도로공사에 지역 기업도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경제 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값이 9.13 부동산 대책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짜여 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냉장에 대한 선거 공판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흉작이 우려됐지만 최근 송이 성장 조건이 최적이어서 송이 풍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연휴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비와 함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최고 40mm,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더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어제보다 내리는 양이 더 많다 보니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도 21도가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토요일 대구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 등 귀성길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지역 구름은 다소 끼겠지만 다시 햇살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양 선언으로 경제 협력의 기대가 큽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기업도 있고요. 북한 철도와 도로공사의 지역 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 도로 건설 등 경제 협력이 언급됐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듯 철수한 지역 기업들은 공동선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한때 1,5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주식회사 평화는 재입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언어와 물류비에서 개성공단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재개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저희가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개성을 포기할 수는 없고. 서해의 경제 공동 특구를 만들겠다는 공동선언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성공단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돼 지역 기업들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 3곳 중 2곳은 외국인 대신 북한 근로자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언어 소통과 싼 인건비, 생산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착공하겠다는 철도와 도로 건설도 지역 기업들에겐 기회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고 철도 건설 등 새로운 기회에 적극 진출할 기회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언급했듯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행보도 중요해 지역 기업들은 경제협력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포항이 북방교류 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포항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영일만항 활성화입니다. 속초와 동해 삼척 등 동해안에 다른 항구도 많은데 왜 포항이 주목받는 걸까요? 무엇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특히 냉동 냉장 창고와 물류센터를 갖춰 농수산물을 집중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한 것도 장점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핫산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면 나진항을 통해 중국 동북 삼성의 값싼 농수산물이 포항 영일만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는
수산물 집산지인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 대게와 오징어 대량 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 북한의 신선한 농수산물이 많이 반입돼서 저희 창고도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영일만항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지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산과 북한산 농수산물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0년에 영일만 국제 여객 부두가 준공되면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물류와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완비됩니다. 하지만 동해 관광특구 조성은 강원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 속초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여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관련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접속하고 나선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조기 착공을 약속하면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과 복선 전철화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함께 방북하면서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 참여를 통해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이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주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죠. 한반도 교통과 물류의 기종착점으로 부산이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의 기반이자 경제 협력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으면서 육상과 해상을 잇는 기종착지로서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은 더욱 확고해지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한 경유 부산발 유럽행 열차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텐데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역인 부산이야말로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구역 설치에 합의하면서 부산 지역 수산업계도 북한 수역 입어 등 대체어장 확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수산업계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정부의 우리 근해오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협 규모는 개성공단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덕 통상을 중심으로 부산의 몇 개 기업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여 만에 공장 재가동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다가올 미래 도시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과 도시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광주 MBC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시 차원에서 구현될 스마트시티는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와 교통의 흐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기술들도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편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컨버전스된 기술들을 많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또 확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00여 개의 도시들이 저마다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관심과 경쟁이 뜨겁습니다. 산업의 한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저비용 공유가 가능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사람 중심의 미래 문명 도시를 지향합니다.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울산경제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대기업 갑질해오는 하청업체들의 딱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춘 울산경제는 대기업 하청에 매달리다 결국 갑질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매년 분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욱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인 카프로락탐 울산공장. 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액상탄산소다를 정제해 수질 정화제로 판매하던 하청업체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을 접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톤당 2,500원이던 부산물 공급 가격을 700% 올리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연락을 했는데 일단 그 소통 자체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기들 의도대로 700%를 올려줘야 이게 그 협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통보를 옵니다. 이 하청업체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는 대리점 8곳도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폐기물인 액상탄산소다를 하청업체와 대리점이 기술 개발에 유통망까지 갖춰놨는데 하루아침에 공급 계약을 끊는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때까지 본 대기업 그분들 위해 갖고 뼈 빠지게 만들어놨는 그런 사업, 조그만 사업거리도 다 갈취하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카프로락탐은 공장에서 나오는 액상소다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평택과 여수까지 이동 저장해 환경오염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프로 측은 부산물 공급 가격이 턱없이 낮아 올리는 과정에서 협상이 불발됐고 앞으로 부산물인 액상소다를 직거래할 방침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가격이 그보다 훨씬 높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가격이 그렇게 높은데 그걸 갖다가 내놔라라고 그걸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강도지. 우리는 우리 거를 찾아야.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이 같은 분쟁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수록 더 심해집니다. 국내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의 온산공단 유화업체 공장 건설에 참여한 한 하청업체는 공장 준공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공정이 해나니까 이제 자기들 잘못된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걸릴상 싶으니까. 대중소기업 상생과 원하청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실행되지 않으면 울산경제 체질 개선은 흑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경북 산간 지역에서도 가을의 진미 송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흉작이 우려됐지만은 최근 송이 성장 조건이 최적이어서 산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락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해발 600m의 봉화 송이산. 귀한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 산을 부지런히 오릅니다. 소나무숲 근처를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이내 송이를 찾아내고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최근 들어 북부 지역 높은 산에서 송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확 초기의 첫 생산인데도 송이 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첫 물치는 송이 향도 좋고 또 육질도 단단하고. 올여름 무더위와 가뭄으로 송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난달 중순 태풍이 지나가고 늦장마로 비가 내려 최근 생장에 최적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기로 모여있는 줄송이가 눈에 많이 띄어 송이 작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냉해가 좀 걱정인데 지금 이번 주 온도는 아주 버섯 발생, 송이 발생하는 온도가 최고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올해 송이 작황은 전반적으로 올가을 송이 작황이 평년작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송이를 어느 해보다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 아파트 값이 9.13 부동산 대책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0.19%, 수성구는 0.41%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짜여 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지만 9.13 정부 대책 직전 상승률 0.45%보다는 낮았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냉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박 전 행장과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 등 기소된 15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 전 행장은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 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비자금도 검찰 공소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고가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경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천시 체육회 간부가 체육용품 구매비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하고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사무국장 56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체육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회계 서류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직업교육 박람회가 구미코에서 개막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기업체 100여 곳이 참여해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 관련 실습을 받고 있는 경북 지역 300여 개 중소기업들도 참여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주변 주민 반발 때문에 기숙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자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주변 임대사업자 수입 감소를 고려해서 기숙사 수용 인원을 애초보다 332명 줄이기로 한 결정은 교수와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총장과 대학본부는 말로 협의한 기숙사 정원 감축안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단과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교 학생 대표자 회의도 기숙사 원안대로 건립하고 추가 기숙사 건립 계획을 확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대구권역 외상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1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헬기 이착륙 시설과 외상소생실, 외상관찰실과 외상중환자실, 외상병동 등 68개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12명의 외상 전남 전문의가 근무합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응급의료센터의 상위 개념으로 총상과 다발설 골절, 출혈 환자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국가지정 외상 전용 전문 치료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일반차가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 일반 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는 10만 원,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구에는 428개 공용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안에 100대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최고액인 월 50만 원을 받는 가구가 대구 경북에는 3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비롯해 대구 2가구, 경북 1가구를 포함한 전국 25가구가 아동수당 최고액인 월 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생아부터 5살까지의 영유아 1인당 월 10만 원씩 최고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 230만여 가구 가운데 192만 가구가 지급이 확정돼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비와 함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대구와 경북엔 최고 40mm,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더 내리고 오후 들어 점차 그치겠는데요. 어제보다 내리는 양이 많다 보니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도 21도가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토요일 대구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 등 귀성길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현재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0도, 영천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영천 22도로 종일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1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8도, 예천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예천 20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턴 우리 지역 구름은 다소 끼겠지만 다시 햇살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가을 정취를 즐기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